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법원의 선거재판농단 일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또 위험한 규정인데 제가 변호사님께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변호사님 이번에 저 규정으로 대법원이 소위 좀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라는 건 결국 이제 누가 당선됐냐 이게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선거 무효 사유는 일단은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말하자면 뭐 사소한 규정, 무슨 그 투표함의 양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좀 틀리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에는 상관없다. 부정이 없다. 이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 판례에 의하면 무효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선거 결과는 결국 표 숫자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몇 표 받았고 누가 몇 표 받았는데 다득점자가 누구다. 이게 선거 결과인데 거기에 과연 이게 한 50표가 이렇게 잘못됐다. 기존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 그러더라도 전체 차이가 몇천 표라 그러면 그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판결하기 위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선거 과정에서 이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이제 반하는 그런 위법, 다시 말해서 뭐 선관위가 선거를 치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후보자나 제3자에 의해서 뭐 선거 과정상 위법 행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적절한 뭐 시정 조치가 없었고 묵인하고 방치했더라도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면 선거 무효 소송을 결정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 이 선거에 관한 이제 규정은 정말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근데 우리가 재검표장에서 봤던 그런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어떤 투표지 양식이 선거법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데 사전 투표는 분명히 그 막대 모양의 일련 기호를 표시하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코드, 우리 상품에 이제 바코드 가지고 계산다고 분류도 하고 하는데 그걸 사용하라고 분명히 법문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바코드하고는 전혀 다른 QR코드를 사전 투표지에다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분명히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인데 그래도 이거는 뭐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위반이 아니다 하기도 하고 또 QR코드도 뭐 일련의 바코드다 뭐 이렇게 그냥 법원에서 임의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분명하지가 않다. 좀 더 규정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효로 한다. 이래야 이 선거 관리하는 선관위도 법 규정을 정확하게 지킬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뭔가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규정을 위반하면 이렇게 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같은 일반인이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문구에서 그럼 도대체 저 때가 언제라는 거야? 뭐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대법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는 아닐 거고요.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이제 선거소송이 너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무효, 이래도 무효, 저래도 무효하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니까 영향을 끼칠 때 적어도 그 정도 됐을 때 소송을 제기를 하라. 이런 의미로도 생각이 되는데 영향이라는 건 결국 표 차이가 났다. 기존에 뭐 A 후보가 뭐 10,000표로 이제 채점이 되고 B 후보가 뭐 9,900표로 채점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적어도 수백 표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거는 불법 부정의 영향이다. 이 정도라면 영향을 끼친 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승패를 바꾸는 것보다는 적어도 선거 결과에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인데 그 해석을 이제 너무 그냥
너무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네, 네, 완화해가지고 뭐 이번에 민경우 의원도 적어도 그날 그 재판 과정에서 뭔가 몇백 표 차이가 났거든요. 네, 네. 기존의 선거 결과보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심지어 굉장히 범죄적인 증거가 물증이 이제 투표지가 다 나왔는데도 네, 네, 네. 뭐라 그러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주장도 못하고 입증도 못했으니까 네, 무효 그렇죠. 판결 안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네, 한 저희가 건데, 이제 예. 바코드, QR코드 얘기도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 방금 말씀하신 거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것도 말씀을 저희가 또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이 규정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민경훈 의원님 그때 그 재판 때도 저기 재검할 때도 몇백 보 차이가 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선거 무효 소송 뭐 판결 안 한다 이 뜻으로 또 보이고 그리고 저는 결과에 미치지 않더라도 배투님 투표지나 입장료 투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나왔으면 일단 이거는 부정이라고 바로 의심을 하고 네 이거를 무효 소송을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죠. 그게 아닌 거잖아. 네. 선거의 결과에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네.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가급적 선거 결과를 바꾸면 굉장히 혼란이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그걸 무효로 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자체를 어렵다는 식으로 그 민경우 의원 판결문에 네, 아예 네. 그렇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그거는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번에도 미국에서 그쵸, 그 선거 네. 무효 판결 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표라든지 이런 어떤 그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걸 중시하고 그게 그 말하자면 유럽이나 미국의 네. 법 질서를 우리가 신뢰하고 안정적이다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근데 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많은 게 틀렸어요. 규정 네. 위반이 많고 네. 또 그게 또 숫자를 막 변경시키고 이런 게 나오는데도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네. 그럼 우리 그 사법 질서는 정확하지가 않다.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런 규정을 웬만큼 좀 융통성 있게 더군다나 공직자 선거관리위원회도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좀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재판 시스템 그 대법원으로서는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재판은. 저는 이거 보면서 대법원이 이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를 뒤집는 게 되게 두려운가 보다. 근데 사실 그거 두려워하면 대법원 하지 말아야죠. 대법관 하지 말아야죠. 그게 저도 오늘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문화가 뭔가 이런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이기고 보자. 이기면 용인해주고 또 법원까지도 덮어주고 이긴 사람을 존중해주고 뭐 이런 문화인데 그걸 부정하게 하면 이건 안 된다. 이기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이겨라. 이런 이제 그 판례를 남겨줬으면 참 뭔가 우리가 발전한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많은 부정을 그냥 그래도 괜찮아. 이미 당선됐기 때문에 못 건드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네. 그 법을 준수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법치를 그냥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아 대법관이. 네. 좀 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도 저희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 규정의 애매함과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저희 앞으로도 앞으로 5번 더 남았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저희 3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